하루에도 몇 번씩 아, 또 깜빡했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시나요? 저는 30년 넘게 뇌 건강과 기억력을 연구해온 박사 김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름이 잘 안 떠오르고 방에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릴 때마다 스스로가 많이 답답하시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줄 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손주 이름은 물론 예전 제자 이름까지 또렷하게 떠올리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심지어 40년 전 학창시절 친구 얼굴까지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늘 비슷합니다. 마트에서 며느리를 보고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숨으셨다는 분, 손주 친구 이름이 헷갈려 괜히 말수가 줄어든 분, 약속 시간을 깜빡해서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만 쌓이는 분.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혹시 나도 큰 병으로 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밤새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에 딱 1분만 투자해도 뇌를 깨우고 기억력을 되살리는 통합 뇌 운동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발가락, 목, 혀, 귀를 살짝만 움직이는 동작들이라 집에서 의자에만 앉을 수 있다면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어요. 복잡한 기계도 필요 없고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 탓으로만 돌리던 기억력 감퇴가 사실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변화라는 점,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매일 1분의 올바른 자극에 있다는 점을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안으로 시작하셨겠지만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먼저 요즘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듣는 고민부터 꺼내보겠습니다. 대화 중에 단어가 막히는 거예요. 방금 들은 이야기가 금세 흐려지고 며느리 이름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그 답답함. 손주 생일이 언제였는지 오늘 약을 먹었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있으시죠? 혹시 나도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잊게 될까 밭속으로는 많이 두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 뇌도 변화합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연구하고 수천 명을 만나보니 진짜 원인은 따로 있더라고요. 뇌가 받는 자극이 줄어든 겁니다. 혈액과 산소가 충분히 가지 못하고 같은 생활 패턴만 반복되면서 뇌의 여러 영역이 점점 게을러지는 과정이에요.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안 쓰면 약해지고 쓰면 다시 강해져요. 팔을 깁스했다가 풀면 팔이 가늘어지는 것처럼 뇌도 자극이 없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반대로 올바른 자극을 주면 다시 깨어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4살 박영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며느리와 마주쳤는데 이름이 도통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며느리가 엄마하고 부르는데도 그분은 그저 웃기만 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서러워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대요. 며칠 내내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가족 모임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저를 찾아오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냐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주 간단한 뇌 운동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발가락 움직이기, 목 돌리기, 혀 운동, 귀 마사지. 하루에 딱 1분만 투자하면 되는 동작들이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좀 덜 무겁다고 하시더니 3주째에는 며느리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왔대요. 한 달이 지나자 손주 친구 이름까지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자 이름까지 떠올랐다며 기뻐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럼 해결의 큰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 아닙니다. 올바른 자극을 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하루 1분 통합 뇌 운동이 바로 그 자극을 뇌 구석구석에 보내는 방법입니다. 무언가 복잡한 검사가 아니에요. 손과 발, 목과 귀를 살짝 움직이는 동작만으로도 뇌의 스위치를 다시 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준비 습관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인의 깜빡임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하루 한 번 뇌를 깨우는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저녁에 방송 보시기 전에 딱 1분만 투자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스스로와 약속을 나누시는 거예요. 불안해서 출발했지만 나도 지금부터 관리해 볼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이 챕터를 마무리합니다. 챕터 2 발가락과 목만 움직여도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번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걷다가 자주 휘청거리는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붙잡아야만 안심이 되고 평지에서도 발이 꼬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시죠? 다른 하나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안개가 낀 것 같은 두뇌의 답답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은 뿌리에서 온다는 걸 아시나요? 발가락과 목. 이 두 부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가락부터 볼까요? 발가락에는 뇌와 연결된 신경이 촘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빽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작은 부위가 움직일 때 균형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동시에 깨어납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면 뇌가 지금 몸의 위치를 파악해야겠구나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목은 또 어떨까요? 목은 뇌로 가는 혈액의 통로입니다. 심장에서 펌프질한 피가 목을 지나 뇌로 올라가는데 목이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호스를 발로 밟아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것처럼 뇌로 가는 피와 산소가 줄어듭니다. 뇌는 산소를 무척 좋아하는 기관이에요. 산소가 부족하면 금세 멍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머리도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김정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발가락을 거의 못 느끼고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양말을 신어도 발가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였대요. 걸을 때마다 휘청거려서 집 안에서도 벽을 짚고 다니셨어요. 계단은 아예 무서워서 피하셨고요. 그분께 딱 1분짜리 발가락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 바닥을 꾹 누르기, 발가락 사이사이를 벌렸다 오므리기. 정말 간단한 동작이에요. 처음에는 발가락이 잘 안 움직였대요. 그런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분씩 꾸준히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발가락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2주쯤 되니까 걸음이 눈에 띄게 안정되더래요. 한 달 뒤에는 계단 손잡이를 놓고도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동네 산책도 혼자 다니신대요. 발가락을 깨웠더니 뇌도 함께 깨어난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살 이순희 님도 비슷했어요. 목이 돌덩이처럼 굳어서 뒤를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뻐근하고 아파서 텔레비전도 정면만 보고 푸셨대요. 당연히 머리도 무겁고 멍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줄거리가 기억나지 않고 등장인물 이름도 헷갈렸어요. 그분께는 부드러운 목 돌리기 동작을 알려드렸습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목을 천천히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아플 정도로 돌리지 말고 그저 부드럽게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뻐근함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목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에는 고개를 뒤로 돌려도 아프지 않았대요. 한 달 뒤에 전화 주셨을 때는
목소리가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드라마 줄거리는 물론이고 등장인물 이름까지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을 풀었더니 뇌로 가는 혈액이 늘어나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살아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큰 줄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가락 운동은 30초면 충분해요. 의자에 앉아 발가락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바닥을 꾹 누르고 발가락을 벌렸다 오므리고 손으로 살짝 마사지하는 겁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됩니다. 목 돌리기도 30초면 돼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마지막에 크게 원을 그리듯 돌려주세요. 이때 중요한 게 숨입니다. 숨을 참지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움직이세요. 그래야 뇌로 가는 산소가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편한 의자 하나를 뇌 운동 전용 자리로 정해두세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짚기 전에 먼저 그 의자에 앉아 발가락과 목부터 1분간 깨우는 겁니다. 습관이 되면 몸이 저절로 기억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지는 마세요. 처음에는 10초씩만 하다가 익숙해지면 시간을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며칠 지나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이번에는 말하기 문제부터 꺼내보겠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자꾸 혀가 꼬이시나요? 입안에서 단어가 빙빙 돌다가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던 적 있으시죠? 하고 싶은 말은 분명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때 정말 속상합니다. 손주와 대화할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모임에서도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설 때마다 어지러우신 분들도 많으세요. 걸을 때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들고 고개를 돌리면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잠깐 어질어질하시죠. 이 2가지 문제가 사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혀와 귀의 역할을 뇌와 연결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혀는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중심부와 가장 가까이 이어진 부위입니다. 혀를 움직이면 말하기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깨어나요. 동시에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도 함께 자극을 받습니다. 혀 하나만 잘 움직여도 뇌가 활발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귀는 또 어떨까요? 귀 안쪽 깊은 곳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걸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몸의 수평기예요. 부드럽게 귀를 당기고 마사지하는 동작이 이 기관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균형과 각성, 집중력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동시에 깨어나요. 대구에 사시는 74살 최명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혀가 자꾸 꼬여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필요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가족 대화가 두려웠습니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면 맞장구를 치고 싶은데 말이 막혀서 그냥 웃기만 했대요.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분께 혀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의자에 앉아 혀를 앞으로 쭉 내밀기, 좌우로 움직이기, 입천장 쪽으로 올리기, 입안에서 크게 원을 그리며 돌리기. 하루에 2번 각각 30초씩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혀가 잘 안 움직였대요. 50년 넘게 제대로 쓰지 않았으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하니까 혀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2주 뒤에는 단어가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에 전화를 주셨을 때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손주 이름은 물론이고 50년 전 친구 이름까지 떠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혀를 깨웠더니 언어 중추가 살아나고 기억력까지 함께 좋아진 겁니다. 광주에 사시는 78살 박철호 님도 비슷했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어지러워서 벽을 짚고 다니셨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한참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야 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아서 텔레비전도 정면만 보고 푸셨대요. 그분께는 귀 마사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귀를 위로 옆으로 아래로 부드럽게 당겼다가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가 뻣뻣해서 잘 움직여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꾸준히 하시더니 일주일쯤 지나자 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2주 뒤에는 일어설 때 어지럼증이 확 줄었어요. 한 달 뒤에는 혼자서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도 또렷하게 들리고 가족과 대화할 때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귀를 깨웠더니 균형 감각이 살아나고 집중력도 좋아진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혀 운동은 30초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혀를 앞으로 쭉 내밀고 좌우로 움직이고 입천장으로 올리고 입안에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거울을 보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귀 마사지도 30초예요. 귀를 위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고 아래로 당기고 마지막에 귀 전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편안한 범위 안에서 천천히 반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양치 후 거울 앞에 앉아 혀 운동을 하세요. 점심에 잠깐 쉬는 시간에는 귀 마사지를 하시고요. 하루 중 자연스럽게 끼워 넣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처음에는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며칠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변화가 찾아옵니다. 말이 덜 꼬이고 어지럼이 줄어드는 순간이요. 그 순간을 기대하시면서 꾸준히 해보세요. 이제 이런 고민을 꺼내보겠습니다. 발가락, 목, 혀, 귀 운동이 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로따로 하려니 금세 귀찮아지는 거예요. 아침에는 발가락, 점심에는 목, 저녁에는 혀.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중간에 하나씩 빠뜨리게 됩니다. 특히 기억력, 균형, 말하기, 목에 뻣뻣함까지 한꺼번에 겪고 있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통합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뇌가 혼자 움직일 때보다 함께 움직일 때 훨씬 더 힘을 발휘한다는 원리를 활용한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 악기가 제각각 연주를 하면 어수선하죠. 그런데 한 곡으로 맞춰 함께 연주하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집니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발가락과 목, 혀와 귀를 한 박자 안에서 동시에 움직이면 뇌의 여러 영역이 한꺼번에 깨어납니다.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부분이 모두 함께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82살 강순덕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걸음이 휘청거리고 목이 뻣뻣하고 말도 더듬고 손주 이름도 자주 잊으셨습니다. 마트 가는 것도 무서워서 며느리를 꼭 붙들고 다니셨대요. 집에서도 혼자 화장실 가기가 두려웠고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많이 낙심해 계셨어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지금 뭘 해도 소용없다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통합 1분 뇌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동작이 복잡해 보인다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조금씩 연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발가락만, 그 다음에는 목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혀를 추가하는 식으로요. 3주가 지났을 때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걸음이 안정되고 말이 또렷해지고 목도 자유롭게 돌아가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살아났대요. 손주 이름은 물론이고 이웃집 강아지 이름까지 기억한다고 웃으시더라고요. 마치 20에는 젊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혼자 시장도 가시고 친구들과 산책도 다니십니다. 그럼 통합 1분 뇌 운동의 흐름을 큰 줄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첫 번째 동작,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립니다. 10초 정도요. 발끝에 신경을 집중하면서 목도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두 번째 동작, 발가락을 벌렸다 오므리면서 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역시 10초 정도. 발가락 사이사이에 바람이 통하는 느낌으로 벌리고 목은 하늘을 보다가 아래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동작, 혀를 앞으로 내밀었다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귀를 위아래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15초 정도. 혀와 귀를 동시에 움직이는 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동작, 혀를 입안에서 크게 돌리면서 귀 전체를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15초 정도. 혀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고 귀는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온몸에 힘을 빼세요. 10초 정도. 이렇게 하면 딱 1분입니다.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통합 동작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앞에서 배운 단일 운동을 먼저 편하게 몸에 익힌 뒤 차츰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은 발가락과 목만, 그 다음 일주일은 혀와 귀를 추가하는 식으로요. 자신이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박자에 맞춰 움직이면 더 즐겁습니다. 동작이 조금 틀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이 통합 1분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하고 계신 걱정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이미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 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 며칠 빠뜨리면 지금까지 한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이런 불안이 쌓이면 좋은 습관도 시작하기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평생 동안 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뇌가 완전히 굳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새로운 길을 만들고 끊어졌던 연결을 다시 이어 붙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30년 넘게 연구하고 수천 명을 만났어요. 80이 넘은 분들도 손주 이름을 다시 기억하고 예전 제자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심지어 90살에 시작해서 변화를 경험한 분도 계세요. 여러 사례를 엮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안양에 사시는 77살 송미경님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제자 얼굴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누군지 몰라 그냥 지나쳤대요. 너무 괴로워서 집에만 계시다가 제게 오셨습니다. 통합 뇌 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2주 뒤에는 이름도 기억났습니다. 4주 뒤에는 30년 전 제자 이름까지 또렷하게 떠올랐대요. 지금은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한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목소리가 정말 밝아지셨어요. 창원에 사시는 74살 박정희님은 요리를 포기했던 분이에요. 가스불을 깜빡할까봐 두려워서 주방을 아예 떠나셨습니다. 며느리가 해주는 밥만 드시다가 점점 기운이 빠지셨대요. 가족들과 대화도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께 통합 뇌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부터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대요. 4주째에는 요리 순서가 떠올랐습니다. 6주 뒤에 며느리한테 된장찌개를 끓여주셨대요. 가족들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했답니다. 지금은 5가지 요리를 능숙하게 해내시고 손주들 도시락도 싸주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76살 김동수님은 가벼운 인지 저하 진단을 받고 많이 낙심하셨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별로 나아지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고 앞으로 더 나빠질까 봐 두려웠대요. 통합 뇌 운동을 시작했을 때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 3주 꾸준히 하시더니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어요. 손주와 대화할 때 말이 더 또렷하게 나오고 약 먹는 시간도 잊지 않게 됐습니다. 8주쯤 지나자 스스로 요리도 하고 외출도 혼자 다니게 됐어요. 가족들이 많이 놀랐답니다. 이제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비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물 한 컵을 드세요. 뇌의 수분을 채우는 겁니다. 뇌는 물을 무척 좋아하는 기관이에요. 수분이 충분하면 반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둘째, 동작을 하면서 호흡을 유지하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는 겁니다. 숨을 참으면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들어요. 호흡이 편안해야 뇌도 편안해집니다. 셋째, 잔잔한 음악을 틀어두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면 더 좋습니다. 음악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이 안정되면 뇌의 반응이 높아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하거나 아플 정도로 무리하면 안 돼요. 천천히 부드럽게 편안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세요. 하루를 빼먹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마지막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운동 순서를 모두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메모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휴대전화 알림이나 텔레비전 방송 시간에 맞춰 1분을 정해 두시고요. 가족과 함께하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손주랑 같이 웃으면서 따라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요. 그러면 운동이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뇌도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살짝 몸을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을 움직이고 목을 돌리고 혀를 내밀고 귀를 만져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앞으로의 삶을 바꿀 겁니다. 오늘 저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의 균형이 흔들릴 때 드는 불안이 나의 탓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1분 통합 뇌 운동만으로도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발가락과 목, 혀와 귀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 짧은 습관이 손주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고 가족과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을 다시 선물해 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의자에 앉아 1분만 몸을 움직여 보세요. 내일은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모레는 더 편해질 거고요. 한 달 뒤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에는 이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 아래 댓글에 경험과 궁금한 점을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